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어떤 일보다 수십 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초대형 산불 사태를 최우선적으로 수습하는 하고 동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촉발된 관세 전쟁에서 우리 경제를 방어하고 살려내는 일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가장 집중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하여 당시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었고, 특히 대통령의 거리시와 사고시, 유고시를 구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달리 보는 견해 또한 존재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020년 4월 4일 인용되면서 거리가 확정되었던 것이죠. 네. 피고인은 2020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로 복귀한 뒤 초대형 산불 사태와 트럼프 촉발의 관세 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금요일 이후 가장 빠르게 개최되는 4월 8일 화요일 국매일 할 무렵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정함과 동시에 마영주 대법관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죠. 네. 다음 4월 8일 대통령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2025년 4월 7일경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에 연락해서 곧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려고 하니 그와 같이 용건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 서울 송사로 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와 관련해서 총리실에서는 매주 월요일 9시에 정례 간부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린다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 회의는 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회의에 누가 참석하나요? 보통 어떤 대개 실장급 1급 이상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참석 인원이 대강 사람 인수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되는지? 한 15명 내지 한 20명 안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7일 그때 이제 김주현 수석과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이제 회의가 있었던 날인데요. 그날 9시에도 총실 간부회의가 개최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4월 7일 이제 4월 7일 오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까 4월 7일 오전에 그런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4월 7일 오전에 그런 회의가 있기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게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취지 말씀하셨는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하는데 있었을 4월 겁니다. 7일 오전 9시에 총실 간부 회의가 먼저 개최되고 네. 그 뒤에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대개 월요일 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간부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딴 회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대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주현 수석과 지명회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회의 이런 것은 만약 간부회의가 있었다면 그 뒤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김주현 수석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리스트를 가지고 왔다고 하였죠? 아까 주신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주현 수석은 권한대행실에 총리 책상이 있고 그 앞쪽에 회의실 탁자가 있는데 회의용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앉은 거죠. 마주보고 앉았다는 거죠? 네. 그럼 마주보고 앉았다가 김주현 민정수석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리스트를 피고인에 건네주고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죠? 네. 그때
그 입회자로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비서실장이 옆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네. 구체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논의 과정을 어떠했는지, 예를 들면은 김주현 수석이 리스트에 게재된 후보자를 차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논의한 사실인지 어떻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개 김지현 수석이 설명을 좀 간단히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의문이 나는 거는 여쭤보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논의를 하기 전, 논의를 할 무렵이나 그 전쯤에서 그 피고인이 대통령 권한당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김주현 수석과 김주현 수석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김주현 수석이 후보자를 차례로 설명하고 논의를 한 다음 구체적으로 후보자 두 사람을 추천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김주현 수석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판관 후보자로 두 사람을 추천을 두 사람 그 거리가 예정된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추천을 요청하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이완규 후보와 함상훈 후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을 따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한 건지 그거는 제가 좀 기억이 명확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함상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명단을 보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러니까 아마 김지현 수석께서 그분과 연관된 어떤 그런 그 사건의 뭐 에피소드라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그 답변과 관련해서 그 김주현 수석과 권한대행의 대통령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물어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러면 리스트를 설명 듣기 전에 물어봤다는 겁니까? 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고 법도 없고 그리고 학설도 갈리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얘기를 들은 건지는 지금 기억이 조금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최종적인 이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헌재가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8일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 날짜도 발표하시는 날이죠? 언제 대통령 선거 하겠다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다 이제 지금 보고받거나 검토하시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목소리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대행으로서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대통령 선거 날짜도 발표하게 되는데 그 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건 논의 안 하셨습니까? 그건 논의를 안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그때 그 총 소요되는 그 논의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한 30분은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쭉 후보자 김주현 민정수석이 와서 그 가져온 리스트를 가지고 후보자를 쭉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그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판결 성향이든지 이런 것도 거론됐고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을 거로 짐작이 되거든요. 네. 19회 가항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평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수의 법조계 고위직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만한 인사들을 정리해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네. 또한 방기선 국무정실장은 2025년 4월 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 외에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자 부위원장이었던 김태규가 명단에 존재하고 김태규에서도 명단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논의도 됐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논의를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함상훈이라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한 과거의 한 판결이 거론됐는데 그 판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광주고등법원 민사 일부 제적 당시 버스 기사가 승차 요금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 이런 취지인데 그런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정확히 그 내용 자체를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함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한 판결에서 논의된 거는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 김태균이나 함상훈이 과거 판결도 거론다는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거 피고인도 들은 바 있죠. 네, 당시 피고인이 기억하는 회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여쭤볼 거는 여쭤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5년 4월 7일 김주현 민정수석이 가져온 후보자들의 명단을 기초로 헌법재판 후보자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논의하여 그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 후보자로 결정한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헌법재판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재량적 판단형에 속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까 오전에 주신문에서 피고인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4월 8일 날 헌법재판관 지명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알려줬다고 대답을 하셨죠. 네,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줬다고 기억합니다. 그때 혹시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한 내용을 물어보면은 그 거론된 거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때 뭐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이니 준비해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김주현 수석이 내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준비를 마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거는 자세히 기억나십니까?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그러나 인사 검증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예, 나항입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8일 오전까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을 신속하게 마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없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인사검증에 관해서 다만 그 제가 내일 뭐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주현 수석께서도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아마 짐작은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